김성찬 의원님께서 양심적 병역 거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국회나 정부도 좀 이 용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입장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입대한 친구들, 병사들은 양심이 없는 거냐라고 하는 논쟁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병역 거부라거나 뭐 집총 거부라거나 뭐 이렇게 사실은 기존에는 종교적 거부 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종교 외에도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좀 요거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국방부에서 용어를 갖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공식 용어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드시는 문건에도 좀 그 용어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국적 변경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몇 가지 좀 혼동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말 그대로 국적 변경자 5년간 하면 17,000명 정도 되는 이 대상자들인데 이분들은 현행 법으로는 합법이지 않습니까? 합법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신상 공개를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합법 대상자에서 신상 공개를 할 수가 없는 대상자죠. 이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고의적으로 안 오시는 건데 우리 군 면제 사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군 면제 사유 1위가 뭘 것 같으세요? 면제 사유 1위. 뭐 신체적으로 질병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질병. 아닙니다. 질병이 2위입니다. 1위가 고령이에요, 고령. 다시 말하면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이게 실제적으로 숫자로 봤을 때도 소수의 인원인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면제자에서 질병으로 면제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38세가 넘도록 해외에 계속 거주해버리면 제2국민력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 이것도 더불어서 이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까 손인춘 의원님께서 사회복무관리센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회복무관리센터하고 교육센터하고 아마 그 두 가지가 약간 혼용되면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복무관리센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교육센터들은 사실은 좀 크게 규모가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담당도 있고, 뭐 공간도 크고, 관리자들도 있고 그런데 사회복무관리센터로 우리가 전국에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지방청 단위로 뭐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청에서 쓰는 예산을 가지고 그냥 쪼개서 쓰는 거지. 사회복무관리센터를 신설했다고 해서 그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거나 인력이 충원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청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파견 비슷하게 지역에 가서 일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병무청 자체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가까운 지역에도 이제 이 순천에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전남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뭐 그런데요. 건물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냐면 실제 임차보증금 500만 원짜리의 월세 30의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웬만한 도시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30이면은 정상적인 사무실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반 사무실도 아니고 국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공간인데 과연 이게 병무청이 생각할 수 있는 복무관리센터의 입지 조건에 맞을 수 있을 거냐 이 돈을 가지고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안 된다면 뭐 지역의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협조해가지고 관공서 안에 좀 입주한다거나 사실은 관리센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출장 근무를 하시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 자체가 막 크게 필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공신력이라는 게 있고 또 근무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날마다 출근을 하는데 여기가 과연 정상적인 나의 병무청 출근진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여기에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뭐 월세를 매달 내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병무청이 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보증금 자체를 좀 높여서 건물을 확보한다거나 지자체의 공간들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전남뿐만 아니라 충남도 똑같은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요. 다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올해 뭐 예산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행정착오들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소집 해제를 해야 되는 날짜보다 며칠씩 더 근무하는 복무요원들도 있고 또 더 일찍 최대는 10일 정도 빨리 소집해야 되는 인원도 있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병무청에서는 자체 감사하셔가지고 직원들은 징계를 해요. 네, 근데 원래 내가 근무해야 되는 날짜보다 8일씩 9일씩 늦게 더 군복무를 하는데 이 국민들에게는 통보해주지 않아요. 네, 사실 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네, 네. 뭐 사실 월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상해줘봐야 8일 더 해서 월급 줘도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해결해 주셔야 된다. 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기능요원의 학력차별 네. 문제, 이건 청장님께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뭐, 이번 정기국감에 어느 정도 답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감 이후에도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계속 네,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만, 트랜스젠더들의 병역 면제와 관련해서 인권 침해의 요건들이 많고, 이거 실제적으로 고안의 적출을 강요한다거나, 또 실제 내부 등급이나 이런 걸 보면 적출하지 않으면 면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있습니다. 근데 현행 법률상에는 정신과 치료로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9, 20살 나이에 이 수술까지 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인권의 침해가 받지 않는 수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